네, 팩트체크 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글로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8% 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빠른 완화책을 제거한 것이 적절하다. 조만간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곧바로 보유자산 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시장은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 달러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로 웃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의 발표 직후 주가가 상승하나 싶더니 곧바로 하락 전환하는 등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장 로블록스가 시장 예상을 밑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후 오늘 26%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유도훈 본부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네. 자, 숫자 보시면은 원래 이제 전달, 그러니까 12월 달 숫자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지만 이번에 나온 숫자는 3.8%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계속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부분들을 보시면은 무점포 소비, 가구점, 자동차 딜러 등등이 지금 14.5%, 7.2%, 5.9%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솔린과 자동차를 제외하면 숫자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소부의 판매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해왔는데 이번 1월 달 숫자를 보면은 오히려 가솔린 쪽이 마이너스고요. 다른 소비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세 상승장에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와야 된다.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숫자가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증시는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이 워낙 좀 심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보시면 금리가 2%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보여준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석유 관련 쪽으로 보시면은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나마 우리가 전략을 펼 때는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뭐 엑선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중소형주라든지 이번에 LNG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천연가스 쪽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천해 드렸던 게 이제 대번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번 주가를 보시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고점 뭐 7.6%까지 상승하긴 했지만 어쨌든 4.75%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PER이 10배고요. 장기적인 ROE가 37.4%나 됩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변동성을 가지고 석유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잘 나왔는데 소비가 잘 된다는 거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한풀 그래도 좀 걷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가솔린에 대한 판매가 좀 줄어든 부분을 봤을 때는 유가 관련주는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 주셨어요. 연준 의사록도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예상 그대로다. 예상했던 그대로고 특별히 우리가 건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작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얼마나 빠르게 올릴지 또 QT를 얼마나 할지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한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대차대표 규모 축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자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또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할 건데 얼마나 빨리 올릴 건가 이것도 아직도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점도표가 나와 있는 거는 오히려 12월 달 이후에 아직 지금 변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2023년 평균이 1.5에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 1% 미만, 올해는 1% 미만 정도 되고요. 2023년을 보시면은 1.5에서 1.75%. 그리고 또 2024년이 돼야지 이제 2% 넘어서는 네. 모습.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2.5%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측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이게 0.5까지 올라가는 게 90% 넘어가기도 했다고 네. 얘기했죠.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는 4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 4번 미만의 어떤 상승 스케줄 이것을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걱정했던 이 장내 금리 차 이게 빠르게 0%에 도달하면은 그 이후에 1년 안에 대사하락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이게 0.39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 반등을 해서 0.52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1년, 2년 유지가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국내 뉴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 2차 전중 전지박을 납품한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기대가 되네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삼성화재가 4월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도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업체 퓨런티어가 23일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2,6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8조 원의 증거금이 모이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낮아져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뉴스 첫 번째,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기에 사실 보험주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또 보험료를 내린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삼성화재가 이번 4월 달부터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리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략 가입자 1인당 9,000원 정도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요. 삼성화재는 전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면은 4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이제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라 합니다. 하지만 보험 요율 검증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1월 달에 3%대 인상 이후에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자동차 운행량이 좀 줄어들고요. 사고가 좀 감소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고객과 나누고자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회사 측의 얘기고요. 일단 자동차 보험회 같은 경우는 보통 각사의 상품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 채널도 가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국내 점유율 1위 삼성화재가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다른 주요 경쟁사들도 다 낮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국내 4대사로 불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시장의 점유율 합치면 85%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다 같이 낮출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는 이제 고통 분담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안으로 놓고 보면은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금융사들의 어떤 역대급 실적 그리고 성과급 잔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보험료를 인하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상황이고요. 이걸 또 대선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조금 눈치를 보면서 좀 한 걸음 물러서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들이 그냥 보험료 올해는 동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인하 결정한 부분은 분명히 외부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월 달에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손해보험주가 1개월 등락률이 6.87%가 나왔습니다. 1위 테마였는데 일단 여기에는 MSCI 지수 편입이 확정됐었던 메리츠 화재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4대 보험사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 쭉 봤더니 관심으로 여러분 놓고 좀 공부해 보시고 투자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 첫 번째로 삼성화재입니다. 아직 주가가 조금 바닥에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B손해보험인데 본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이 지금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조금 공부해 보시고 조금 중장기 사이트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 내리는데요? 어차피 다 내리니까. 아. 어차피 경쟁 구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음. 경쟁 구도인데 평균적으로 다 내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내리면 문제인데 네. 다 내리니까. 다 내리니까. 네. 일단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내리면 좋기는 네. 하나, 네,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다 같이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다 좀 긍정적인 시각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9월에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뭐 100만 원이 넘는 코스피 우량 기업을 0.1주씩 쪼개가지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일단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와 관련해서 25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새롭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탁결제원부터 시작해서 총 25개 증권사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가지고 부족분을 자기들이 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 명의로 한국 거래소에 이제 제출하는 방식이고 이후에 거래가 체결되게 되면은 그 취득한 주식을 다시 예탁원에 신탁하는 방식이에요. 뭐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서비스 시행 일정은 개별 증권사의 전산구축 일정에 따라서 오늘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금융위가 부가 조건을 달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반 거래랑 소수 거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라라는 그걸 기본적 구축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에는 이제 액면 분할 효과라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엔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장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삼성전자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 주가가 50분의 1로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의 어떤 접근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변동성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원래는 크게 매수하신 분들만 들어와서 거래량 자체가 높지 않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동성이 안 그래도 큰 시장인데 이런 게 제도가 진행되면은 분명히 장단이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과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내놨는데 시간에서 주가 흐름은 하락이더라고요. 이 부분과 함께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자, 지금 깨진 레코드 같지만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기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한국 증시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실적 성장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 나스닥이 11월 22일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3개월 가까이 조정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과거의 이 금리 인상기에 나스닥과 S&P의 조정 그 이후의 상승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이 거치고 나면 다시 3, 4개월 뒤에 네. 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개월 정도의 조정이 지나고 나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연 안에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뚫고 또 올해는 5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월 16일 날 FOMC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제법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이 저희가 돌리는 모델 상으로 가장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목만 보지 마시고 네.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투자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거네요. 자, 김소연 대표의 투자 전략 국내 어떻게 볼까요? 네, 한마디로 불확실성 제거 구간 3월 FOMC까지 매수 포지션 유지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월 달에 지수가 밀렸었던 이 두 가지입니다. QT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죠. 두 가지 이슈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 러시아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월 달 FOMC 의사록이 있었는데 별다른 내용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까지는 매수 포지션 유지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투자 전략까지 팩트 체크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